안녕하세요. 겉핥기 심리학 5번째 시간 게슈탈트 이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상담 기법의 대표적인 게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작해보죠. 네, 게슈탈트 이론의 발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본주의의 기초를 두고 있고요. 펄스에 의해서 개발된 상담 및 심리치료 접근 방법인데 지금 그리고 여기 현재 이 순간의 경험에 집중을 해라 라는 겁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게 게슈탈트의 어떤 의미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의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인간 중심 이론적인 부분이랑 또 인지적 관점의 어느 부분이 융합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게슈탈트 이론의 상담 기법에 유리한 어떤 환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내담자로는 사이코패스나 피해망상이 있는 분, 조현병, 대인기피증이나 혹은 소시오패스, 히키코모리 같은 현실에 대한 기피 증상이 있거나 왜곡이 심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기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게슈탈트의 의미를 알아볼 건데요. 전체 혹은 형태를 의미한 독일어로 즉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담자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 행동, 이 모든 전체의 형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는 상담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나 욕구 그리고 방향을 인지하고 그리고 또 게슈탈트 형성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슈탈트는 접촉을 통한 자각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소통을 통한 경험과 체험에서 변화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알아차린다면 접촉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접촉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소통을 통한 자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악해야 될 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회피하고 있는지, 당신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과거가 아닌 현재의 경험에 집중하면 자신 혹은 타인의 욕구를 쉽게 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신분석 치료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신분석 치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는 정경과 배경에 관련된 건데요. 게슈탈트 하면은 이 그림이 제일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보이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건데 이것을 맨 처음에 봤을 때 두 사람으로 보이는가 컵으로 보이는가 라고 한다면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만큼 처음에 자각하는 게 다르다, 지각하는 게 다르다,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내담자든 상담하는 사람이든 정경과 배경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이 내담자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원인인지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와 충분히 접촉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왜곡해서 지각할 때 내담자가 타인의 욕구나 주변 환경의 요구를 충분히 접촉하지 못하고 또 그것도 왜곡할 때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반영하는 정경 그리고 타인이나 주변 환경이 요구하는 배경 이 전환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할 때 네. 자신의 미해결된 과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에 압도당하거나 그것이 두려워서 혹은 불안해서 회피할 때 자신의 실존에 대한 책임에 회피를 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의 주체가 자신임을 망각하고 타인이나 주변에게 의지하거나 혹은 반대로 비난하거나 불평할 때 이런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이론의 상담 목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생성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회피하지 않고 자각하여 이를 충실히 충족시키고 나아가 타인의 욕구나 환경적인 욕구 또한 무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상담 과정에서는 내담자와의 신뢰와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각시켜 주는 겁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자각하는 것 자체도 치료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치료 과정으로. 내담자가 학습한 것을 또 실험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내담자가 이제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으면은 이 치료 과정에 의해서 이 미해결된 과제를 회피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직면하게 도와주고, 이 새롭게 학습된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실험적으로도 실현도 해보고 자신의 자각을 증진시켜서 현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훈련 방법도 좀 알아봐야겠죠. 훈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각 증진하기 기법이 있는데 이것은 언어적인 표현을 교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담자가 어떤 모호한 말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말 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 감정에 머무르고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내담자가 하는 언어와 비언어적인 표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인지시켜주고 자각시켜주고 올바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에 좀 더 깊게 머무를 수 있게 하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얘기해 줌으로써 자신의 모습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다음 방법으로는 비느자 기법이란 게 있습니다. 내담자가 갈등 관계에 있는 누군가에게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고 특정 상황에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기법인데, 이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느자를 그 자신이 원래 감정을 표출하고 싶어 했었던 어떤 상황이다 혹은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해주고 싶었던 말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방법으로 올바르게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연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이론의 상담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담자와의 접촉,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왜곡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네, 여기까지 게슈탈트 이론의 어떤 상담 내용과 기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담하기 전에 상담해야 되는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가치관이나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여태까지 했었던 어떤 상담 기법의 요약까지 해서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영상,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